제가 간단하게 아니면 그냥 하시면 자, 여러분 용진!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의 강연으로 여기 계시는 70분 모두의 꿈을, 당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강연을 여러분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같아요? 이거 뭐 하는 인간이야? 혹시 손들고 어떤 사람 같아요? 제가 한 학교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저기 뒤에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있다가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개그맨이요. 여러분은 지금 다들 청년이시잖아요. 그리고 갭이어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으신 청년분들이십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 인생을 통해서 갭이어 과정 중에 있어요. 저도 계속 갭이어 과정 중이고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갭이어 과정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 여행 유튜버 최초로 100개국 이상 세계여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6대륙 118개국을 세계여행하고 있는 세계일주 용진 캠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차차 진행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됐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저의 처음 시작은 교사였어요. 학교 선생님이었죠. 왜 근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특이한 케이스죠. 네, 한번 그러면 제가 하는 여행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아마존으로 갈 거예요. 아마존 정글이 시작됐습니다. 정글 또 여기 택시 왔고요. 콜 멤버 오브 어벤져스. 와우. 진짜 말 그대로 아마존 정글로 우리 들어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기 있는 친구는 미국에서 온 한남, 맨체스터에서 온 매트라는 친구입니다. from Manchester. 오케이, here.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악셀이라고 프랑스에서 온 친구고 동물학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가이드 해줄 거예요. 저희 센트럴 라이브를 합니다. 이거는 아이슬란드나 사우스 코리아. 야, 이거 알러는 진짜 카페. 예술이 닮았죠? 네, 저 솔직히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강아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윈도 빼로, 윈도 빼로. 제가 약간 개를 계속 키우고 있어가지고 제 몸에서 좀 개 냄새가 나나봐요. 냄새를 여기 사타구니를 계속 맡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어요. 우리가 이 아마존 정글을. Really love it. It's not the dinosaur, but that bite a lot. 오, 쉣. On the back. 저는 이 학생이라는 프랑스 동물학자 친구 말만 듣고 예전에 KBS의 한 PD분이 아마존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를 모르고 그냥 이 친구만 믿고 그냥 돌아다녀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 맞네. 아비네, 여러분, 아비네. 대박이다, 이게. 구워진 거를 지금 GPS에서 시간 안 잡히는데 they got shocked. Even in the night, middle in the jungle, live streaming, how is it possible? Amazing, blah blah. Yeah, something biting me. Are you okay? Yeah, it's okay, but yeah. 한국은 아침이겠네. 이 정도 크기인데 거의 콩가루만 크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벌새 새끼 조그만 거 있잖아요.
Oh, oh, fuck, he seems like he's beautiful, absolutely beautiful. 사실 이 친구는 동물학자다 보니까 자기 연구를 하려고 아마존 들어가서 거기서 가이드를 하면서 이 개비어라는 용어가 사실 영국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해요. 네. 우선이 도전하려고 뭐? 편하게 질문하시고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200개 되나요? 어떤 거요? 400개 되나요? 여기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고프로랑 생방송을 같이 동시에 잡고 있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 올려야 되니까. 근데 생방송 중에는 담배 피는 게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도 보기 때문에 안 되고 고프로에는 담는 거예요. Look at the size of this spider. 와, 주먹만한 크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갔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여기를 보라고 하면서 이걸 보래요. 이 친구가 이거를. 이거 동물 학자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동물이 어떤 건지. 한 방에 물리면 즉사. 즉 뭐냐면 제가 여기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봤는데 이 뱀이 어떤 뱀이냐? 성분이 일반 뱀의 40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다가 제가 모르고 물렸었으면 거기서 바로 직사했는데 이 악셀이라는 친구가 이런 건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걸 왜 지금 말해주냐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대자연 앞에 놓여있는 한 조그마한 미물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학력이 높을 수도 있고 또 학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명석할 수도 있고 머리가 그닥 명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성분일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연을 할 내용은 개비어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입니다. 개비어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6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랬더니까 여러분이 뭐야 저놈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저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로젠탈 박사는 제가 아까 선생님 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부부 교사셨었는데 사실 아버님이 얼마 전, 한 3년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그만두시고 이제 퇴직하시고 지금은 저랑 여행을 같이 하세요. 같이 하면서 촬영해주세요. 촬영 도와주시는데 똑같이 로버트 로젠탈은 되게 친한 교장 선생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제이콥슨이었습니다. 레노 제이콥슨이라는 이 교장 선생님 친구와 굴절어 습득에 관한 하버드 검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에게 합니다. 그 요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제 2시간 강연을 하는데 요 1시간 강연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한님. 우리 주한아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너의 지능 예측치는 150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정말 똘똘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량님. 네. 우리 기량님의 너의 학습 예측치는 80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랜덤으로 숫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사에게 이 정보를 주죠. 학부모는 모릅니다. 교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사가 이 정보치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기대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잘하는 친구네, 너는 못하는 친구네 이렇게 하다 보니 정확하게 8개월이 흐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테스트해 봤더니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랜덤으로 줬던 예측치가 높은 분이 성적이 훨씬 더 향상돼 있고 예측치가 낮았던 분이 성적이 훨씬 더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피그말리오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피그말리오 효과. 피그말리오 효과라는 건 바로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기대하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달란트를 충분히 최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빌리프 시스템이 그 사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력이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죠. 저는 사실 제가 학교를 여기 다니기 전에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중간 이하의,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바닥의 성적이었습니다. 정말 문제아였고요. 그리고 한때는 왕따였어요. 왕따를 당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SBS도 나오고 방송국에 출연하게 됐는데 학폭 사건에서 저는 자유롭더라고요. 애들로부터 이제 애들하고 이제 전혀 별개로 혼자 막 공부하는데 공부 안 돼가지고 혼자 막 씨름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친구다 보니까 뭐 학폭 그런 거에 대해서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그때는 진짜 어둠이 나의 색깔이었고 외로움이 나의 감정이었고 나 진짜 죽기보다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네. 그때 너무 아팠어가지고 지금은 다행이네 이러고 있거든요.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A라는 학생은요, 선생님, 저 이름이 김민수니까 김 선생님 A라는 학생은 평범호 학생에 답이 없어요. 얘는 엉망이고 얘는 이런 친구예요.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선생님을 얘기는 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전 학기에 그 친구를 맡은 거예요. 전 그 친구를 맡게 된 거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선생님. 그 친구가 뭔데 그렇게 그 친구의 환경이 그 친구를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까? 우리가 스탬프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낙인 효과. 누군가를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의 너의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해버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에 공부를 잘하셨고 초, 중, 고 다 공부 잘하시고 뭐 별로 큰 무난하게 하시면서 공부하셔서 서울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강연도 다니고 방송국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막간상식. 배우자 샤이니라고 있잖아요. 샤이니가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손들고 맞힐 사람. 중국. 중국? 살짝 가까웠어요. 네, 살짝 가까웠어요. 다른 사람. 자, 저기 몽골. 몽골? 몽골도 좀 가깝긴 한데. 저기 전라도? 제일 가까웠는데? 저기 인도? 전라도가 제일 가깝잖아. 경상도? 자, 제주도. 마지막. 충청도. 자, 우리 이거 맞추는 사람은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일본. 일본 하려고 했어요. 일본. 대만. 서울. 자, 딩동댕. 자, 이 책을 나오세요. 이 책을 말씀드릴 거면 저는 대리기사를 하고 있어요. 대리기사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제 와이프도 만난 거고 대리 고객님이셨거든요. 네,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저번 주에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이러는 거예요. 용진 캠프님 사인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사인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딸이 제주도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제 우울증 극복기입니다. 제 우울증 유방장애 경각증 극복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려야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개비어라고 흔히 하죠. 저도 마찬가지 개비어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8개 국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호텔에서 안 자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도미토리에서 갑니다. 호스텔월드닷컴이라는 앱을 광고하는 게 전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호스텔월드닷컴에 들어가면 호스텔 저렴한 거 순으로 쭉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랑 온두라스를 여행을 했는데 거기 호텔들이 보니까 호텔들이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뭐 하룻밤에 막 15만 원, 뭐 18만 원 막 이래. 근데 호스텔월드닷컴에 딱 들어갔더니 8,000원, 만원 이런데 조식까지 포함이 돼 있어. 조식도 같이 먹으면서 제일 좋은 거는 거기에 다양한 나라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저 스페인어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걔네들하고 떡집발집 하면서 하니까 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팁, 약간 팁.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비어라는 거를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다른 나라 친구들은 항상
나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갭이어 기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유럽권이든 뭐 아메리카권이든 친구들이 갭이어가 표현만 달랐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이야.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야. 그러기 위해서 난 지금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 진학 취업 준비 등 과정을 통해서 이런 청년 갭이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경기도에서 저는 판교에서 이제 본가가 판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경기도에서 하는 이 청년 갭이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맞나요? 맞아요? 경쟁률 되게 치열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죠? 저는 마찬가지로 경기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라는 곳을 기초, 심화, 응용반을 다녔어요.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5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여기서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아팠던 과거를 이제 고백을 해야 될 시간이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강연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저를 치료하셨던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을 앓았던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경찰까지 부르고 네.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괴로웠던 한 외톨이였어요. 네. 그리고 공황장애라는 건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이 선생님들은 저를 이제 치료하셨던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녀. 야, 신기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요. 지금은 절판돼 있는 책인데 이 보면은 뒤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얼마라고 써 있어요? 7,000원. 지금 7,000원짜리 책 있나요? 없죠. 이게 제가 학창 시절 때 이 책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마치 저의 모습처럼 동네 서점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요. 아무도 거들도 안 봐요. 저 외톨이 저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책 왠지 끌리는 거야. 래퍼가 형성됐어. 마치 나 같아. 내 모습 같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딱 집으로 갖고 와서 첫 장을 넘겼을 때가 저녁이었는데 마지막 장을 딱 넘길 때 보니까 동이 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어린 나이에 연필을 이렇게 써놨어요. 번호수 있죠? 그때 그 글씨거든요. 생애 지침서라고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저를 정말 많이 바꿨어요. 웨인 다이어라는 심리학자가 쓴 마음을 열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책인데 제 역사를 바꿔놓더라고요. 제 자신을 너무나 크게 변화시켜서 당시에 제가 박형능 심리상담센터라는 곳을 다녔는데 그때 그 심리상담센터 원장님이 파리 제3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시고 모셔가지고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인데 전문적으로 하는데 저희 집이 그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책에서 밝혔는데 제 책에서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님이 좀 사기를 먹으셔가지고 초등학교 부부에서 사시다 보니까 이게 되게 순수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일식집을 크게 차리시는데 하면서 엄마가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담보로 해서 막 이렇게 빌려주셨는데 그 가족이 전체가 다 미국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주식을 또 했는데 그 주식이 대우 주식을 샀습니다. 대우 주식 어떻게 됐죠? 휘 쪼락됐죠? 완전 꼬라 박아서 저희 집이 그 당시에 한 빌라에 되게 떨어져 나가는 그 빌라 1층에 전세를 사는데 그 전세도 빚을 다 져서 어머니 아버지가 한 달 이자만 200~300만 원이 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 제가
그 박향현 심리상담센터라는 곳에서 한 번 갈 때마다 12만 원이라는 그 피 같은 돈을 들이면서 다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죄스럽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심리학 책이라는 거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됐고, 교보문고에 가서 교보문고 가면 솔직히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심리학 책은 싹 다 읽었어요. 그냥 내 스스로 한번 극복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여러 이제 심리학 책을 읽는 와중에 내가 그러면 이런 책들처럼 내 강연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깨달아서 저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명해지려고 하고요. 사실 얼마 전에 크리에이터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14만 정도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저보다 막 10배, 뭐 20배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2차, 3차까지 했어요. 근데 다 물어봤어요.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왜 유명해지려고 해?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벌려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돈 벌려고. 근데 저는 돈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대리기사 열심히 하면서도 돈을 벌면 솔직히 즐겁게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고, 돈이라는 거는 오다가도 가는 거, 가다가도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거는 누군가에게 저같이 힘들었던 단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저는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국 문을 두드리고 계속 공중파에도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때는 이제 107개국이었죠. 지금 118개국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주 용진 팬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계의 주 용진 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107개국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흔히 봤던 구름하기 게임처럼 그걸 실제로 옮기신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를 다니게 된 계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불안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그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알았던 불안장애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나 밝아지신 거예요? 지금은 공황장애가 없네요. 그 방송이 그냥 소통이 잘 되네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네요. 완전 여행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지금 반대편에서 생방송으로 전해주고 싶은 얘기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언젠가는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때 제가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장도연 이분 있죠? 이분이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김창옥 교수 이후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나도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중순에 여러분 한번 그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첫 번째 도전. 어떤 난관에도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팠다고, 그리고 저는 너무나 외로웠다고, 그리고 저는 방송에서 찐따였다고. 근데 하나의 키워드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순간에도 도전을 해보자. 여러분 혹시 위기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위기. 바로 위대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위기에 놓여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앞으로 내가 좀 더 생각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위기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닌 위대한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성장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심리학자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이제 전문 심리학자는 아니고 약간 생리 쪽을 관심 있게 공부하셨던 분인데 사토도미오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사토도미오 책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사토도미오? 네. 시간이 흘러 실제로 정말 많은 경험 자산을 체화했고 그 경험 자산을 통해서 대중 강연가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강사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흔히 많이 아시는 김미경 강사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창호 강사님, 이런 분들도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습관이 힘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공 방정식은 제일 기본 베이스가 습관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멈춰있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일보 전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세요. 멈춰있지 마시라는 거죠. 항상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습관화 시켜보자는 거예요.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상도 남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남과는 다른 생각으로 남들이 이건 안 돼, 저건 불가능해, 너가 하는 거는 결국 실패할 거야 할 때 그 실패를 딱 이렇게 됐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외치시면서 창조적으로 여러분만의 개성을 살려서 여러분의 길을 뚫고 나가보는 거죠. 초등학교 부교사시다 보니까 경기도 벽지 점수라는 게 있어서 경기도에 교사를 선생님 하시면 나중에 교장교감 승진을 빨리 하려고 하면은 되게 지방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저는 막 열라초등학교 막 이런 막 열라리 막 이런 데서 막 토끼 키우고 닭 키우고 막 이렇게 했던 시골 청년이었거든요. 시골 아이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을 공부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그 당시에 좀 빚을 좀 지시고 하셔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적응을 못하다가 이제 반장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되게 훈육이 되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여기 넷플릭스에서 시리즈 요즘 계속 1위 하고 있는 나쁜 엄마 보신 사람? 나쁜 엄마. 나쁜 엄마 다 무섭는데? 어떤 내용이죠, 나쁜 엄마? 네, 아들. 훈육시켜서, 네. 네, 법조인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근육을 시켜서 아버지가 이제 불의에 돌아가시는데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거죠. 그 아들이. 그 남이라는 그분이 엄청나게 근육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가 곧잘 따라해요. 근데 사실 실제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 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하루는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민수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비까지 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너는 이렇게 말썽만 피우고 반장이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학교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냥 얘는 그냥 인기투표해가지고 반장된 거지 애들한테 말썽을 너무 많이 피우고 정말 얘는 진짜 답이 없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근데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좀 어린 마음에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자고 독서실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한테도 이제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친구 사귀는 거는 크게 의미 없다. 공부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남이라는 그 여자처럼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본태성 진전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서경이라고 해서 글을 쓸 때 여러분 손이 떨리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손이 떨려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수학 40분 동안 수학 문제를 다 푸는데 저는 못 풀어요.
다 못 풀어가지고 삐뚤빼뚤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야, 쟤는 왜 시간 내로 문제도 다 못 풀고 공부도 저렇게 바닥을 치고 막 이런 친구야. 아, 너 정말 문제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제 스스로도 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또 비슷한 이유로 다른 불안장애가 저를 엄습해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저를 엄습해 와서 저를 옥죄이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뭔가 어색해. 약간 제 스스로가 로봇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닥을 보실래요? 바닥 보면 지금 이렇게 네모 칸도 있죠? 어떻게 되냐면 요 칸을 선을 안 밟고 이렇게 밟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강박증 환자가 보통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겪어보고 다양하게 겪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향순 심리상담센터라는 곳을 다니게 됩니다. 찢어지게 지금 빚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걸 못하고 제 스스로 고민하다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지금은 절판돼서 시중에 없는 마음을 열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책, 마치 저의 모습과 같았던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던 이 책 한 권을 발견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마인드를 완전 탈바꿈하게 됩니다. 저는 2002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공부를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못했어요. 중학교 때는 중간 등수 이하였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반에서 저 책 읽고 나서 진짜 첫 시험에서 1등을 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야, 내가 지금 교직 경력이 지금 25년인데 내 교직 경력 25년에 이런 사례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부르셨어요. 어머니 불려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민수는 사실 이번에 반 배치고사 할 때마다 형편없던 친구였는데 여기서 1등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 이거는 아마 운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PC방 가면은 스타크래프트 천지였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기초군사 훈련 중에 스타크래프트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제가 약간 이게 약간 뭔가 무용담처럼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내가 육사에 딱 들어갔더니 말이야. 거기 육사에 거기 계시는 그 대령급 분이 딱 오셔가지고 야, 요즘 육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가 좀 실망스러워서 난 나왔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초군사 훈련 때 스타크래프트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사자의식 그 다음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너 육사 그만두고 나갈래? 계속 다닐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사자의식 전날.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안 된다.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무조건 다녀야 된다. 제가 저희 큰아버지께까지 전화하시면서 큰아버지 저 나가서 잘할 수 있어요 하고 큰아버지가 어머니 아버님 설득해가지고 나왔더니 웬걸 잘하지 못하고 8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었죠. 계속 8년 동안 그 이후에 거의 한 7년 8년 정도를 여행을 하면서 방황을 했고 이 기간이 저에게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아이디어와 제 가치관이 확산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8년도에 방황을 통해서 2008년도에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교육과 졸업한 다음에 선생님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팀장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돈 사업비 나오는 거 유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왜 사업가가 됐냐면 청년 창업산학교라는 게 있어요. 상기 청년 창업산학교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갭이어는 우리 경기도 청년분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500만 원씩 줄 테니까 다 해보세요 이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 청년분들 중소기업 진흥분들 사는 건데 당신한테 1억을 줄 테니까 이걸로 당신이 원하는 사업 해보세요. 이거예요. 저도 똑같이 지원을 받았겠죠? 저는 솔직히 교사를 하다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때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그리고 거기에 2박 3일인가 있으면서 면접을 본 것까지 통과가 되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1억을 지원 받았는데 이게 지금도 대한민국의 방패인데요. 이거 제가 밝힐게요,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1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1억을 다 쓸 수 없죠. 남을 수도 있죠. 저도 한 2,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냐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페이백 하면서 그 2,500만 원을 우리 외주 업체다가 사업비를 집행해주면 당신한테 70%를 페이백 해줄게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거를 사업을 한다고 하고 연구를 한다고 돈을 돌려주겠다. 저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정의롭지 않잖아요.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매 순간순간 정리에 입각해서 단 한순간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래서 팀장님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제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거 잘 지켜주세요. 이런 사업비 이거 누구 돈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진짜 와닿았거든요. 저는 그게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페이백이 알게 모르게 관행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안 되죠. 사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정의롭게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같이 컨텐츠 여행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100개국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 여러분의 눈빛 한 분 한 분을 마주하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작가라는 거는 제가 아까 선물로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많이 못 준비하고 2권만 준비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라는 이 책은 제가 세계여행을 118개국 이때 당시에 이제 아마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쓴 처음에 여기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존 그루터기에 앉아서 당신들께 제가 예전에 이 책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한 분에게 한 분의 삶에 중요한 소중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제 와이프와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잠깐인데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특이하게도 세계여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대리기사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대리기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학벌, 자꾸 우리 시청자분들이 학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용진 캠프는 무슨 학교 나왔어요.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이게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학벌에 대한 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나는 전혀 지금 그런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거든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그거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학교를 나왔든 제가 대리기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저는 엊그제도 저는 대리기사 했고요. 엊그제 글패도 대리기사 했어요. 대리기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대리기사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리기사를 해요.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제가 내일 디지털 소사이티라는 그 포럼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 아주대학교잖아요. 옆에 성균관대학교에 거기에 지금은 부총장님이 되신 최재봉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도 제가 대리기사 하면서 보셨어요. 라이브 방송하면서 생방송을 하거든요. 그랬죠. 그 당시 교수님 몰랐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대한민국 행복 방정식을 찾고 싶어서 행복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가면서 이영재 택시의 실시간 버전의 그런 방송을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하시면 저는 이거 방송을 끌 거고요. 거절 안 하시고 만약에 킵고잉을 하시면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최재훈 교수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얘기를 다 듣더니 지금 유튜브 올라가 있거든요. 용진 캠프 최재훈 유튜브 치면 나와요. 네. 이게 벌써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데 그 최재훈 그때는 최재훈 교수님이 그냥 일반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지금 또 인연이 돼서 내일 그 디지털 소사이티에 초대하셔서 제가 거기서 발제를 하게 된 거죠. 계속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러브스토리라는 건 제 와이프도 제가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고객님 제가 이렇게 대리기사 하면서 행복방정식을 찾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한번 모아가고 있는 거죠. 혹시 방송 허락해 주시겠어요? 아니 없으면 끌게요. 어차피 이거는 레가시 미디어가 아니고 뉴 미디어이기 때문에 끄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청년이 열심히 사는군요 이러면서. 그래서 와이프를 모시면서 와이프의 목소리를 듣고 와이프와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게 됐고, 우리 와이프가 당시에 제가 생방송을 촬영하고 있던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를 호기심 있게 저게 뭐예요? 이게 아프리카 TV라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가 아이디를 만들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거든요. 세계 여행하는 것도 오셔가지고 막 응원해 주시고 또 하시면서 실제로 와이프랑 저랑 1년 반을 사귀게 되고 그리고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 제 와이프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바로 제 머리를 만져줬고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제 옷가짐을 이렇게 차려줬어요. 와이프가 이러더라고요. 오빠, 지금 가서 이 경기도 청년분들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한테 절대 불가능 없다는 그 메시지 하나만 전하고 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즐겁게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제 작은 강연을 여러분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가 강연가를 통해서 제 인생은 사실 갭 이어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저는 갭 이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밤을 달리는 대리기사이고요. 저의 최종 목표는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대중 강연가가 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아까 여러분한테 로젠탈, 제이콥슨 이펙트처럼 피그말리오 효과처럼 저는 된다고 보고 항상 즐겁게 매 순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 모습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는 세계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고모보트를 하나 마련해서 고모보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3,000개 이상의 도서 지역이 있으니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께 봉사활동을 하는 걸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고모보트로 한 바퀴 돌면서 모였던 별풍선 수익 전액을 소아만우들한테 기부하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지금도 세계를 여행하면서 생방송으로 다양한 친구들과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인종이 뭐 같아요, 여러분 딱 봤을 때? 근데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은 여러분 흰색 도화지에 다양한 색깔이 어울려져서 풍요로운 우리 세계가 탄생했고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생각이 함께 어울려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의 충돌의 책을 보면은 공룡이 멸망한 이유가 unexpected situation, 즉 운석의 충돌이 꽝 하고 나니까 공룡들이 하나로 수렴되다 보니까 다 멸사했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각의 창조성을 수용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닌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했을 때 어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주에서 막 외계인이 침공할 수도 있고 몰라요. 사람이라는 건 밀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하나의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세계를 여행을 하실 거고 또 국내를 여행하실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라는 시간을 여행하실 건데 그 여행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리고 하루하루 갭이어로 여러분의 행복 방정식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여행을 통해 모험을 하고 하루 일과를 통해 신나는 일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해 우리의 세상에 없던 가치관을 찾아가는 그런 창조적인 하루하루를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오빠랑 같이 있어서 정말 긍정적이 됐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곁에 부정 언어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 긍정 언어를 얘기하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꿈을 꾸고 그런 사람들과 더 다음에 넥스트 레벨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은 언젠가 3시까지인데 지금 3시 1분 했지만 마지막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얘기한 건데 인간은 자유이며 항상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 바로 grip your own strings. 당신의 끈을, 당신의 삶의 끈을 당신이 잡아라.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남들의 관점이 아닌 내 길을 내가 개척해라.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한테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아니요, 그 제가 네, 여기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 네, 팬이라서 유튜버를 시작하실 때 감사합니다. 네.